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자평진전의 격국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양인격에서 운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예요. 그러나 양인격에서 우선 용신부터 잡고 그 용신에 따라서 운이 흘러줘야 많이 된다. 그러니까 흉격은요, 격국론에서 흉격은요 참 잡기 쉬워요. 용신을요. 그 이유 일반격 모양 잡으면 돼요. 일반격 모양. 네. 일반격 모양 잡으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양인의 용관, 관을 쓰겠다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예, 양인월에 태어나서 일주가 강하다라는 전제 조건하에서 관을 쓰려는 거예요. 그러면 운은 어떻게 될 거냐? 조관, 관을 돕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명중에서 관성의 뿌리가 깊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인수 비겁지방으로 가도 좋다. 오히려 반대로 아름답다. 단 식상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식상운은 들어와서 그 관을 용신을 하고 있는데 합관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상관과 양인은 합설하고요. 식신은 또 정관과 합을 하죠. 그래서 운에서 이렇게 상식운으로 흐를 때 합이 되면 그 용신이 기반이 되면서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형주자의 설하고가 여기다 토를 달았어요. 자, 양인격은 가장 간단하다. 예, 아주 간단해요, 사실은요. 말 잘한 거예요. 간단해요. 지철을 타고 났으니까 강하다는 전제 조건하에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엊그저께 제가 양인격 남자 사주에 사업을 하다가 쪼라락 망한 사람의 사주를 제가 봤습니다. 봐주고서 당신 진짜 재작년서부터 어렵겠는데요? 라고 했더니 예, 묻어놨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잘 나가다 묻어나는 거예요. 운에서 그렇게 안 따라주면 그래요. 그럼 이따가 실전 사례 명조를 하나 내드릴게요. 양인격이에요. 예, 그런데 관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예, 양인어를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관이 너무 많으니까 식상대운으로 흘러주면 좋죠. 예, 관이 많으니까요. 물론 양인월이라는 것 때문에 일주가 그는 원령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약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상이나 관이나 이런 걸 막 쓰는데 관이 너무 많을 때 식상운이 제일 좋다. 비거운도 좋겠지만 식상운도 좋다. 대체로 원령 양일이란 일주가 왕한 것이다. 그래서 비용관 관살지극지, 만약 관이나 살을 써서 그걸 극하지 않으면 즉 식상으로서 그 설치하면 된다는 거예요. 식상으로서 그 설을 한다. 일주를 설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일주를 설하는 것보다는요 어떻게 된 것이냐면 관이 너무 많을 때는 식상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 관을 눌러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양인 봉제했을 때는 또 불가하다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뭐부터 해석할까요? 이거부터 해석하면 돼요. 자, 식상이 통관되지 않으면 불가하다라고 하면 돼요. 예. 그래서 식상을 통관시켜주, 식상이, 식신생재 재생관을 해주려는 거예요. 이것은 관건이다. 어디에 있어서? 식상을 쓸 때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거위 전황지는 제외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성과 겁재가 많았을 때는 전황하면은 외가 된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꼭 식상이 통관시킬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식상이 그냥 곧바로 쏘면 되죠. 양인이 왕하고 관이 좀 가벼우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비불가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인성으로서 통관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즉 이미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능극지 그걸 극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뭐만 못하다? 활약하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뭘까요? 강한 기운을 설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원령양인에서 또 반드시 필왕신, 반드시 일주가 왕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요 본편에 일승상조다라고 했는데 이 어떤 승상이죠. 그래서 제가 승상명을 이렇게 썼습니다. 일승상이라고 하지 않고
승상명했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나 이 설하고는 지금 이 사주를 가지고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봅시다. 자, 저는요, 아무래도요, 예, 금생수 하고요, 이렇게 해서 수가체가 됩니다. 수가체니까, 이건 양인격에, 예, 양인이 강하다라는 거라서 저는, 예, 이렇게 재성 쓰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해요? 재성 아니면, 식상.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식신생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요 기토, 관을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관을. 설하고는요, 잘못된 거예요. 관 쓸 수가 없어요. 예, 관에 뿌리가 되질 않죠. 없죠. 자, 그래서 재성의 왕에서, 이 재성이 왕하다는, 어디에요? 화가 왕에서 관을 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재생관 하는 사주죠. 비록 월령은 양인이지만 제가 더욱 왕하다라고 했어요. 이 사람 지금 체형,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행체형을 잘 모르는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화가 많지 실제적으로 원령을 차지한 게 제일 강한 거예요. 그러나 제가 사례명조에 있다가 실전명조에서는 원령이 차지하고 있는 6월의 경금일주도 역시 약할 때는 약하다. 왜? 뺑 둘러도 화가 많으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제 설하고는 잘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재성이 더욱 강하니까 기유, 관인상생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 기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인상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인도 못 쓰고요. 이 인성도 못 쓰고 관도 못 쓰는 겁니다. 물론 쓸 수는 있어요. 화가체가 되면 이건 쓸 수 있겠죠. 재성이 강하면. 그러나 재성이 그렇게 썩 강하지 않습니다. 자월에 태어난 인호화국을 이뤄도 그렇게 강한 사주는 아닙니다. 재성이나, 식상이 그렇게 강한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관인상제해서 요거를 용신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재관, 인수, 양인, 주류 불체했다. 뱅뱅 돈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재성이 있죠? 관성이 있죠? 네, 재성에서 관성, 관성에서 인성이 있죠? 이렇게 해서 인성까지 해서 주류무체다. 요거 가지고 주류무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운에서 인수 비겁방이 좋다라고 해서 이 인수와 비겁방이 좋대요. 이것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승상은요, 이때 좋고요, 요때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 운은요, 들어와서, 근데 이 운이 제일 나쁩니다. 왜냐면 저 병화를 끄면 안 돼요. 절대. 재성을 끄면 안 됩니다. 비겁운이 와서 이 재성을 건드리면 안 되죠. 그러나 비겁 인수운이 좋다라고 하지만, 관운도 역시 길하다라고 했어요. 그거는, 관운, 비겁 인수운이 있으면 관운이 그렇게 썩 좋진 않죠. 마치 계요 임신, 신미 30년이 그렇다라고 해서 이 계요 임신, 신미까지 좋다고 하지만 천만에요. 간목식 씨는 합관을 해요. 어디에? 여기 간목식 씨는 합관을 하죠, 저기와. 그래서, 을목이, 상처를, 장애가, 관성에 장애가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 을목은 다 좋은 거예요. 값수는 다 좋아요. 고르게 비길지하라. 그래서 좋은 운은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요거를요. 근데 저는 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설하고의 설명을 들어보면 비록 월령이 양인이라도 재성이 더욱 강해서 기후가 관인상생을 해서 용신으로 나왔다. 그 증거는 재관, 병기, 인수, 유금에서 양일까지 주류불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대운이 인수와 비겁방으로 흘러모두 아름다운 운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 본 것이다. 잘못 본 거예요. 무게증시 오행체 운명으로 보면 수체 토와 용조예요. 토는 불영하죠. 기토 하나 가지고는 절대 못 씁니다. 그래서 화목으로 용의신이 돼요. 그래서 특히 양인격에 인수 비겁 대운이 좋다는 것은 격공론과는 맞지 않죠. 그래서 만약 이게 격공론에서요, 좋은 사주, 양인격에 맞게끔 심야첨성이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럼 양인에서는 뭘 쓸 거냐? 관을 쓰는 거예요, 관. 그러면 저 관은 약하니까 목과 식신생재를 쓰는 것이죠. 재생관하는 대우는 호운이야.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일승상사주를 승상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딱 나오죠. 예. 뺑 돌려도 용식이 되죠. 예, 지금 이 대운은 안 좋고요. 이 미운서부터 이제 좋아지기 시작해요. 4호 좋고요. 갑술 의뢰는 좋습니다. 인해 한목을 하죠. 해수가 5 안 겁니다. 절대. 인해 한목을 해서 좋고요. 갑술대도 옷을 화국을 이루고요. 예, 개유 임신이 안 좋고요. 미토가 지금 풀릴 거예요. 그리고 경금, 기토 이런 거는요. 저 병화가 와서 돌려 회극을 하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어요. 가장 나쁜 대운이 요 임신 개유입니다. 그리고 이 운이 안 좋죠. 그래서 승상으로서는 꼭 좋은 사주는 아닌데 말년운이 좋습니다. 예. 예, 두 번째요. 두 번째에서 요거 두 번째는 하나만 하고요. 로또 사례 명조가 5개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하나만 하고요. 다음번에 몰아서 3개를 하면 되고요. 제 사례 명조 그러니까 하나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양인에서 살을 쓰겠다. 살이 불심함 그렇게 왕하지 않으면 즉 운에서 조살 살을 돕는 거로 가면 돼요. 살이 만약 태중하다 그럼 운에서 뭐예요? 신앙하지가 인순으로 가면 돼요. 화살하니까 식상력기 불기 불이기 꺼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살이 왕할 때는 어떻게 되냐? 살이 태중해요. 이럴 때는 어떡하냐? 일주가 강해져야 되고요. 인수가 있고요. 식상 역시 꺼리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주 제가 사례 명조가 식상 대운에 사업을 한 사주예요. 그런데 탈거다크니 뭐가 와요? 관을 생하는 뭐죠? 목. 그러니까 화를 생하는 목. 그러니까 재성운이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보고서를 딱 부도를 맞은 사주죠. 이 평주자 설하고는 했어요. 양인용사를 하면 관과 같은 뜻이 있다. 상동이다. 그러나 소위 다른 건 어떠냐? 관살의 성질은 좀 다를 뿐이다. 관과 살은 성질이 달라요. 그래서 논관, 논설편에 보면 있다. 그래서 관은 마땅히 생황한 것이 좋고요. 살은 마땅히 제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코로 식상운에서는 마땅히 마땅한 것과 끓이는 것이 같지 않다. 부당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사주를 일승상 사주로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주도 잘못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건 화채입니다. 확실하게. 이게 목을 인수가 도와주고 있어서요. 무게중심 체형론으로 타라보면 5월에 병화일주예요. 그리고 간목이 있어서 화채입니다. 그런데 서로 또 엉뚱하게 설명하고 있죠. 이 본편에 또 일승상조다. 살은 근심, 투출하면서도 뿌리가 내려져 있죠. 그래서 원령이 비록 양인이라 할지라도 일주는 비왕, 왕하지는 않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왕합니다. 용인 화살, 인성을 써서 화살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요. 간목을 써서. 참나 이거 참 큰일 났죠. 그래서 이 양인은 재성을 눌러주고 인성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재성이라는 것은 여기에 지금 여기 있죠. 그래서 눌러줄 것도 없지만 일단 이 재성은 눌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눌러줄 필요 없습니다. 초운에 관살운이니까 관살운에 돼서 비록 불상이 마땅치는 않지만 그러나 인성이 있어서 화해서 무해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 중원에 요 인운이잖아요. 요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경신금이 불통군에서 또 자살 살을 도와주면서 인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기축 무식상 제사를 보내는 인수가 있어서 저 인수를 자꾸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수가 할 일은 없어요. 지금 화만 못되게 더해주는 거죠. 양인기만 더 살려주는 거예요. 역시 가행이다라고 했어요. 자운은 충인해서 자운은 충인해서 뭐예요? 어떻게 된다? 즉 비기름이다라고 했지만 저는 계속 좋다고 합니다. 제 것은요. 제 생각에서는요.
인몽주는 설하고는 역시 맥을 잘못 잡아 금수가 왕하야 비록 올령이 양인이라도 일주가 왕하지 않다고 하면서 용인 인서를 써서 화살하라고 했어요. 양인이 오화가 재성 저 신금이죠. 억제해서 인성을 보호한다고 하고 초운의 관사로는 비록 서로 마땅치 않으나 인성이 단기와 화한이 장애가 없다고 한다. 이 역시 억부법으로 격국론을 물타기 한다. 참으로 한심한 꼴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월지를 장악한 화가 제일 강한 정주여행이 된다. 때문에 화체 수금용조예요. 수용신의 금희신이죠. 그래서 격국론은 심해첨 이론이 양인계가 살을 용신으로 하는 거예요. 천간으로 임계경신이 하느니 설하고 논했던 기축 무 식상제설은 인수가 있어서 회거련이 역시 옳다고 하지만 그러든 저러든 이 기축대운도 괜찮아요. 화가 강하니까요. 토도 용신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이 사주 일승상 사주예요. 한번 봅시다. 네. 일상서, 승상이 아니네요. 알이 좋네요. 일상서입니다. 네. 이거 상서가 아니라 승상인가요? 승상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오화, 간목이 도움이 있어서요. 화체예요. 그래서 수금용조죠. 이 사주는 이래서 해대운까지, 해운도 괜찮습니다. 인목이 없어서요. 이렇게 좋은 사주가 됐어요. 기충무정까지 좋은 사주입니다. 이 운이 가장 안 좋았죠. 그렇고 다 괜찮습니다. 이런 정도의 사주는 승상의 대부도 남죠. 자, 제가 사례명조 하나 올려드릴게요. 관성환불연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 걸렸어요. 보세요. 보세요. 이 사주가요, 6월에 태어난 경금일주에 양인격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러나, 뺑 둘러싸고 있는 게 전부 화예요. 옷을 화국을 이루고 있어서요. 이건 관성이 오히려 많아서 나타나지 않은 것과 똑같아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관성이요. 그런데 이 해운서부터 무술대운은 안 좋았겠죠. 기해, 경제, 시축 이 30년을 잘 나가니까 사업을 한 것이죠. 사업을 해서 임대운까지 괜찮다가 지금 몇 살이죠? 57세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임대운에 들어와 있어서 부도를 맞았다고 저한테 온 사주입니다. 그러나 이 계매되면 이 계수 조금 살아날만 하죠. 그러나 묘대운 되면 또 만약 저 유금하고 묘유충도 일어나고요. 좀 위태위태하죠. 이것만 넘기면 갑대운을 지나서 진토대운이 조금 괜찮고요. 이 30년을 이 사람은 살리지 못한 게 살리고 끝 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요 자기가 망해만이 사주를 보러 다녀요. 자기가 망해만이. 그렇지 않으면 사주 안 봐요. 잘 나갈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56, 작년서부터요. 조짐이 오기 시작해서 올해 부도를 맞은 사주예요. 이민년이니까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이민년이. 이묘, 계민, 갑진, 을사, 병호, 정리까지 해서요. 쭉 가죠. 이 계대운이 들어와도 가을세운이 들어와야나 피는 사주죠. 고생 한참 해야 될 사주예요. 안 됐어요. 이건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 사주. 지금 힘드시죠? 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더니 힘들어서 찾아뵙습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부도를 맞았대요. 근데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거겠죠. 참 안타까운 사주입니다. 이렇게 양인격에서 저 화를 못 쓴다는 건 온통 화와 금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령을 차지한 경금일주니까 이 식상도 감당한다니까요. 식상대운도요. 충분히 싸울만 해요.
들어와서 저 관상하고 식상하고 싸워도 내 사주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할 수밖에 없죠. 이런 사주 공부 못합니다. 절대. 장사할 사주입니다. 식상 쓰는 사주는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강의 또 준비해서 나머지 3개를 끝내겠습니다.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